할머니, 여긴 보호자 없으면 못 들어가요. 요양병원 입구에서 75세 김말순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쥔 약봉지가 덜덜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밖에는 찬 바람이 불었고 안에는 남편 정기훈 씨가 있었습니다. 78세의 남편은 2달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시설에 입소한 상태였습니다. 말순 씨는 날마다 새벽같이 병원에 와서 옷을 챙기고 음식을 싸왔습니다. 심지어 그가 이름을 잊어도 지금이 무슨 계절인지 몰라도 말순 씨는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이니까요. 그 사람은 나만큼은 절대 속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순 씨는 자신의 모든 믿음을 뿌리째 뒤흔드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치매가 아니었어요. 그냥 절 속였어요. 처음부터 다. 이 영상은 단순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매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가족의 배신과 무너지는 믿음, 그리고 돈이라는 현실의 민낯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이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 끝에 우리는 함께 깨닫게 될 거예요. 내 부모님도, 내 배우자도, 그리고 나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요. 자, 이제 김말순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말순 씨와 정기훈 씨 부부는 누가 봐도 평범하고 정 많은 노부부였습니다. 두 분은 서울 도봉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45년 넘게 함께 살았고 아침이면 근처 시장에 같이 나가 싱싱한 나물 한 줌, 두부 한 모를 놓고 흥정을 했죠. 영감, 이 깨시픈 너무 질겨 보여. 그럼 저쪽 가게 가보자고. 거긴 서비스도 주잖아. 딱히 부유하진 않았지만 늘 손을 꼭 잡고 다니며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기훈 씨는 은행에서 35년을 일하다 정년 퇴직했고 말순 씨는 평생을 반찬 가게와 청소일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딸 하나 낳아 열심히 키워 시집 보냈고 지금은 손녀가 중학생이 되었죠. 부부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퇴직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없이 단순하고 따뜻했습니다. 오전엔 공원 산책, 오후엔 TV 드라마를 보며 낮잠 한숨, 가끔 손녀가 놀러오면 함께 붕어빵을 사러 가는 소소한 하루. 말순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 복받은 여자야. 남편도, 자식도, 손주도 별 탈 없이 살아왔잖아. 하지만 그 평온은 어느 날 기훈 씨가 작은 메모지를 숨기는 걸 보고 나서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깜빡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감, 이 통장 어디 뒀어? 응, 내가? 글쎄 안 보이네. 통장이 사라졌습니다. 카드도 며칠째 안 보였습니다. 기훈 씨는 자꾸만 물건을 잃어버렸고 가스불을 켠 채로 외출하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기훈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누구나 그렇잖아. 하지만 몇 주 후 기훈 씨는 스스로 병원에 다녀왔다며 한 장의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경도인 지장의 초기 치매 소견. 말순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죠. 괜찮아. 내가 곁에 있잖아. 지금껏 그래왔듯이 우리 둘이 함께 이겨내자. 그날 이후 말순 씨는 남편에게 밥을 챙겨주고 약을 챙기고 일정을 대신 적어주며 거의 간병인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훈 씨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병원 기록과 달리 기억은 또렷했고 전화 통화도 몰래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줄 알고 세탁하려던 옷을 정리하다 말순 씨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익숙한 주소가 적힌 등기 서류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주소는 바로 남편의 조카 정성호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성호? 왜 이 이름이 여기에 있지? 말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카 성호는 남편의 친형 아들로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 연락이 끊겼던 인물입니다. 등기 서류는 위임장이었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남편의 예금 계좌에 대한 인출 권한을 성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이게 도대체 뭐야? 말순 씨는 다그쳤지만 기훈 씨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뭐든지 기억하겠어? 그냥 넘어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날 밤 말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치매 환자답지 않게 너무 또렷했고 분노할 줄도 변명할 줄도 알았습니다. 며칠 후 말순 씨는 딸 수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치매라니까 그래요. 지금은 예민하게 굴면 안 돼요. 그냥 좀 믿어줘요. 믿어줬습니다. 그 말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말순 씨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날 이후 말순 씨는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기훈 씨는 더 이상 약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통장도 핸드폰도 심지어 서랍 속 문서들도 전부 자신의 손아귀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영감, 이건 내가 관리할게. 당신은 지금 치료에 집중해야지. 하지만 기훈 씨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돈을 왜 내가 들여다봐? 치매에 걸린 노인도 자존심은 있어. 그는 종종 밖에 나갔다가 말도 없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새벽 3시에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말순 씨는 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예민하다고요? 이게 예민해서 그런 건지 내가 한번 와서 보면 안 되겠니? 하지만 수빈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말순 씨가 도서함 속에서 등기우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훈 성호로 명의 변경된 전세금 1억 5천만 원짜리 오피스텔 계약서. 서명은 정기훈, 받는 사람은 조카 정성호. 남편이 몰래 보유한 전세 자산을 조카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 정기훈 씨, 왜 조카한테 집을 넘기고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해?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기훈 씨는 냉정했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왜 내 재산에 이래라 저래라야? 그 순간 말순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아니, 최소한 치매 환자처럼은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순 씨는 관할 구청 노인복지과에 찾아가 남편의 치매 진단 기록과 실질 행동의 불일치를 설명하고 법률상 조치를 물어봤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치매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력이 유지되고 있으면 명예 이전은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기훈 씨가 치매 환자 연기를 하며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훈 씨는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말순아, 나 요양병원에 들어가려고 해. 너도 이제 내 뒷바라지 힘들잖아. 말순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내가 간병하는 게 힘들다는 말 한 적 있어? 당신은 혼자 다니고 전화도 하고 밥도 직접 차려 먹잖아. 그러자 기훈 씨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나도 힘들어. 자꾸 헷갈리고 내가 힘들어할까봐 미안하고. 그 말에 말순 씨는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자주 면회 갈게요. 당신 좋아지면 다시 집에 돌아오면 되잖아. 그렇게 정기훈 씨는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 입소했습니다. 하지만 입소 후 한 달 뒤 말순 씨는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됩니다. 병원 측에서 잘못 전달한 서류 하나. 그 안에는 남편이 입소 직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조카 정성호 명의로 전부 이전했다는 사실이 확실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기훈 씨가 병원에서 치매 증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그는 치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모든 걸 준비한 연기였습니다. 말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고요? 요양병원 간호사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 그건 초기 소견이었는데요. 정기훈 어르신은 입소 후에도 인지력도 좋고 간단한 계산도 다 하세요. 가끔 저희랑 장기도 두시고요. 그 말에 말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처음부터 아무 이상 없었던 겁니다. 그저 자신을 병든 사람처럼 꾸미고 그 사이에 몰래 전 재산을 조카에게 넘긴 후 요양병원에 들어와 숨으려 했던 거죠. 그 순간 말순 씨의 머릿속에 그간의 모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라진 통장, 숨긴 위임장, 딸에게 무시당한 날들, 그리고 조카 정성호의 이름이 박힌 계약서들까지.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였고 계획적인 제거였습니다. 아내를 재산권 밖으로 밀어내려는 그날 집으로 돌아온 말순 씨는 며칠을 울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날 이렇게까지? 손으로 밥을 먹다가 손을 놓았고 창밖을 바라보다 잠들었습니다. 밤새 악몽을 꾸고 새벽이면 멍한 눈으로 TV를 켜놓고 앉아 있었죠. 며칠 후 딸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아, 너 이 사실 알고 있었니? 아빠가 치매 아니라는 거. 하지만 수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짜증을 냈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아빠가 그랬다 해도 그만큼 엄마가 숨 막히게 굴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나이에 재산 싸움 하자는 거예요? 그 말은 말순 씨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결국 딸마저 아버지 편을 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말순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실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말순 씨는 작은 수첩을 꺼내 조용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이전일자 3월 7일, 등기 명의자 조카 정성호, 요양병원 입소일 3월 12일, 입소 후 진단서 인지 능력 정상이란 구두 소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 변호사 예약 4월 18일, 오후 2시,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같이 50년을 살았어요. 그 시간 동안 당신 곁을 떠난 적도, 의심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 나를 이렇게 속였다는 건 그냥 나를 없애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덮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다음 1113페이지에서는 변호사 상담 법적 대응 모색 조카와의 대면, 남편의 최후 발언으로 이어지며 스토리의 정점을 향해 갑니다. 진행 계속해드릴까요? 말순 씨는 며칠째 병원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 남편을 면회하러 온 건 맞았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만 가시지 않는 찝찝함 때문이었다. 그날은 간호사에게 작은 실수를 지적하며 시작되었다. 어르신 진료 기록. 이게 갱신이 안 돼 있네요. 말순 씨가 건네받은 종이 한 장에는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인지 기능 정상, 단기 기억 유지, 복합 지시 수행 가능. 한 줄, 두 줄 읽어 내려갈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분명 병원에 들어올 땐 치매 초기라 했던 남편이었다. 하지만 입소 후 작성된 기록 속 남편은 아무 이상 없는 정상이었다. 말순 씨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시선을 병원 천장에 고정시켰다. 이게 다 무슨 뜻일까? 아픈 게 아니었던 걸까? 아니, 아픈 척을 한 걸까? 눈물 한 방울이 왼쪽 뺨을 타고 조용히 흘렀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일이었다. 며칠 동안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TV를 켜도, 국을 끓여도, 창밖을 봐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말순 씨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빈아, 내 아빠 치매가 아니라더라.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했어. 한참의 침묵. 이어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어딘지 피로했고 무관심했다.
엄마 이제 좀 그만해. 아빠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동안 엄마가 아빠 너무 숨 막히게 했던 거 아니야?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딸마저 내 편이 아니구나. 결국 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했구나. 전화기를 내려놓고 말순 씨는 손끝을 바라봤다. 그 손은 남편을 위해 밥을 짓고 딸의 도시락을 싸고 손녀의 신발끈을 묶어주던 손이었다. 이제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손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말순 씨는 조용히 작은 수첩을 꺼냈다. 노랗게 바랜 메모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날짜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3월 7일 재산 이전, 3월 12일 요양병원 입소, 4월 2일 인지 기능 정상 판정, 4월 18일 변호사 상담 예약. 이건 남편을 고소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었다. 단지 이 모든 일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기억 속에 새겨두려는 작은 기록이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누군가 내 삶을 너무 쉽게 지워버릴 것 같았다. 그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라도 내 편이 되어줘야 하니까. 그리고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정기훈 씨, 나는 당신이 그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 나이에 남은 생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 몰랐어요. 그 말 끝에 수첩을 덮는 소리가 작게, 아주 작게 울렸다. 4월 18일 그린 하늘 아래 말순 씨는 작은 검정 가방을 들고 동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그동안 모아둔 종이들이 들어 있었다. 진단서 사본, 요양병원 서류, 조카 이름이 적힌 등기 문서, 그리고 남편의 통장 사본 몇 장. 변호사는 잠시 조용히 그것들을 읽고 고개를 들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치매를 연기하고 배우자를 기만해 자산을 이전한 것이라면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말순 씨는 입을 다물고 창밖을 내다봤다. 그 창 너머에는 어린아이 둘이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있었다. 그저 부러웠다. 같이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변호사님, 이걸 되돌릴 수는 없겠죠? 그래도 저 혼자만 바보는 아니라는 걸 세상에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며칠 뒤 말순 씨는 조카 정성호를 마주했다. 평소엔 연락도 없던 조카가 이날만은 유독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큰어머니, 제가 다 관리할게요. 큰아버지가 아프셔서 그러신 건데 괜히 가족끼리 법적으로 가면 더 상처받아요. 그 말에 말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성호야, 내가 어릴 적 설날마다 우리 집 와서 갈비찜 먹던 거 기억나니? 내가 콜라 달라 그러면 내 큰아버지가 항상 웃으면서 사줬지. 성호는 멈칫했다. 그 사람이 널 얼마나 아꼈는지 나도 잘 알아. 근데 내가 그렇게 받은 걸 이렇게 되돌려줘도 되는 거니? 그 말에 조카는 고개를 피하며 작게 말했다. 전 그냥 큰아버지 말만 믿었어요. 전 그런 건 줄 몰랐어요. 그 순간 말순 씨는 깨달았다. 이건 둘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 마음은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는 것을. 며칠 후 말순 씨는 요양병원으로 다시 향했다. 이번엔 약봉지도 없었고 손에는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병실 문을 열자 기훈 씨는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전보다 더 편안했고 어디 하나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말순 씨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낮게 물었다. 왜 그랬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말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 말순 씨는 봉투를 꺼내 남편의 무릎 위에 놓았다. 이건 당신이 나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야. 나도 당신처럼 조용히 이제부터 나만의 시간을 살아볼게요. 남편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결혼식 날 두 사람이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던 장면이었다. 말순 씨는 뒤돌아 나가며 한마디 남겼다.
그날의 당신은 참 따뜻했어요. 그 마음, 나 혼자 간직할게요. 잘 있어요. 정기훈 씨, 그날 이후 말순 씨는 요양병원에 가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이름도 다시 부르지 않았다. 아파트에 혼자 남은 그녀는 며칠 동안 집 안 가득 남겨진 남편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옷장 안에 걸려있던 와이셔츠, 구겨진 가계부, 냉장고 안에 남아있던 반찬통, 그 안엔 기훈 씨가 좋아하던 콩나물 무침이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다. 그 사람 참 콩나물 좋아했지. 말순 씨는 조용히 웃었다. 입꼬리가 떨렸고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저 긴 영화가 끝난 것 같았다. 서운하고 아쉽지만 언젠가 일어날 줄 알았던 엔딩처럼. 이후로도 그녀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침이면 라디오를 틀고 신문을 읽다가 오후엔 도서관으로 나가 동화책을 꺼내 읽곤 했다. 왜 동화책을 읽어요? 도서관 직원이 물었다. 말순 씨는 웃으며 말했다. 글자가 크고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나면 의외로 단순한 문장들이 마음을 다독여 줄 때가 있다. 옛날에 착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 동화 속 착한 할머니가 자기 자신 같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조용히 전화를 눌렀다. 어머니, 저예요. 수빈이. 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사과했다. 아빠가 그랬을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 말 안 믿어서 정말 미안해요. 말순 씨는 말없이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너라도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맙다. 그 순간 꽉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 하나가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라는 작은 믿음이 생겼다. 며칠 뒤 말순 씨는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다. 손에 잡게 쥔 건 노인 상담 프로그램 안내지. 한참을 들여다보다 그녀는 상담실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말순 씨는 작게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누군가를 너무 오래 믿었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러자 상담사가 말했다. 믿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내 삶까지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시 쌓으면 돼요. 그 믿음을 이제 나 자신에게 주면 어떨까요? 그 말에 말순 씨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진행해 드릴까요? 그날 이후 말순 씨는 매주 2번 복지관 상담실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들의 글쓰기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내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게 이렇게 후련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자신의 삶을 복원해 나갔다. 이젠 기훈 씨의 소식도 궁금하지 않았다. 다만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늙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결말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복지관 뒤뜰 벤치에 앉아있던 말순 씨는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옆자리엔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분도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살아가는 분이라 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앉아 있었고 그러다 자연스레 웃게 되었다. 어쩌면 사람은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고 다시 손을 잡게 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사랑이 떠나도 사람은 남고 상처가 나도 생은 계속된다. 말순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불행한 결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경고와 교훈이다. 특히 노후 자산은 그저 돈이 아니라 남은 생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다. 누구의 말도 맹신하지 말 것. 심지어 가족이라 해도 확실한 정보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남들도 다 했다.
이런 말로 시작된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끝난다. 노후 자산 보호를 위해 기억하세요. 치매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도 재산 이전은 신중하게 보호자 동의 및 법률 검토를 거칠 것. 자산 분배, 위임장 작성은 반드시 공정증서나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할 것. 가족 간에도 명확한 문서화가 중요함. 말로만 하는 약속은 법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집 한 채, 작은 예금, 자기 명의 통장은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할 존엄입니다. 지금 혼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신 분이라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고 당신의 선택을 지지해줄 길도 있습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무료 상담기관, 그리고 라디오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당신의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도 나는 너무 늦었어.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한마디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절대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삶은 언제라도 다시 쓰일 수 있는 원고지처럼 여백이 있는 한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배신도, 가족의 외면도 이젠 말순 씨의 이야기에서 단지 한 챕터일 뿐이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더 따뜻하고 조용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녀는 말했다. 나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혼자서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구성한 이야기이며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싶어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정기적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어머니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우리 모두의 노후가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